자, 126쪽 갑니다. 자, 5번. 거기에 동그라미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네모에 꺼야 돼요. 자, 별표 쳐놓고 건축 허가를 받은 때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밑줄 긋습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떴겠어요? 국민주택 채권에 관한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떴어.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2번 갑니다. 주거환경 개선구역 네모였고요. 도시훈계 시설 밑줄 긋습니다. 결정구조 설치 기준 밑줄 긋고 기준 동그라미, 국토교통부력 밑줄 그어요. 원래 기준 나오면 무조건 기준 방법 뭐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 자, 개발대령 시부력.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대통령령, 시설, 도시훈계 시설 설치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 자, 3번 갑니다. 별표 쳐야 돼요.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구역 네모. 첫 번째 사업구역이죠. 다음 각 구역은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례 동그라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밑줄, 따로 동그라미. 따로 놀 때, 따로 놀 때. 1, 2번 묶어놓고 대지와 도로 관계 밑줄, 대 동그라미 칩니다. 대지는 반드시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조례로 별도로 정하겠다. 자, 2번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노배 동그라미 치고 이건 공동주택만 해당 사항입니다. 가로 열고 공동주택 밑줄 단지 내 상가에 해당 사항이 없다. 자,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 4번 가요. 사업시행자는 천재지변에 따른 재건축구역 밑줄 천재지변에 따른 재건축구역에서 밑줄 긋습니다. 세 번째 줄 끝에 지방건축원이 심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자, 완화 동그라미 칩니다. 1, 2, 3, 4, 5 딱 묶어놓고 완화 대상. 천재지변에 따른 재건축 사업구역에서 그렇죠. 재건축구역에서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재개발 사업에서 완화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이거 다 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번 보면 건폐율 산정 기준 나오죠. 건폐율의 밑줄. 그러나 용적률은 완화 대상이 아니다. 건폐율은 좀 더 완화해서 규모를 좀 넓게 크게 짓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정도만 체킹 한번 해보고. 자, 6번 한번 가요. 자, 동그라미 1번 주거환경 개선구역 네모였고야죠. 첫 번째 사업구역입니다. 정비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에서 다음 지역으로 결정고시 등 곳으로 본다. 자, 결정고시 등 곳으로 본다. 밑줄 거예요. 1, 2번 묶어놓고 암기. 이거 암기해 주셔야 돼요. 암기해 주셔야 돼. 자, 1호 보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소 또는 환지 방법 밑줄. 위에서 두 가지입니다. 시소탄환 방식과 현지 계량 방식이죠. 환지 방식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밑줄 거예요. 2종 일반 주거지역. 자,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수용 또는 관리처분 계획 방법 밑줄. 첫 수에 해당이 되죠. 시소타기 지처수에서. 뒤에 나오는 두 가지. 자, 이건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밑줄고요. 결정고시 등 곳으로 본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자, 임대주택이죠. 200세대 이상 공급 밑줄고요. 자, 준주거지역으로 한다 해서 제일 끝에 준주거지역 네모에 꺼놓습니다. 자, 다만 동그라미 쳐요. 다음 각 구역으로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3 묶어놓고. 자, 이건 의제가 안 됩니다.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결정고시 등 걸로 본다 하면 틀려요. 하나만 잡아갑시다. 1호에 나오는 해당 정규구역이 개발제한구역인 경우죠. 개발제한구역 밑줄. 개발제한구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겠다 하면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 등 걸로 본다. 3종 일반 주거지역 결정고시 등 걸로 본다 하면 틀려요. 해당 사항이 없다. 내용 됐어요? 그거 하나는 잡고. 자, 동그라미 2번.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 환지에 관하여는 환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하는 때 밑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는 때 밑줄. 환지처분을 하는 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는 때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는 때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는 때를 본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토지 이동 시점입니다. 이거예요. 자, 잠깐만요. 그 관리처분계획, 이게 물건매독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토지 이동 시점이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면 건축허가 받은 걸로 본다. 개발행 허가 받은 걸로 본다. 농지정 허가 받은 걸로 본다. 산지정 허가 받은 걸로 본다. 도로조명 허가 받은 걸로 본다. 하천조명 허가. 각종 의제요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토지 이동이 있은 것으로 본다 하는 시점이 이 시점이야. 토지 이동이 뭐예요? 토지 이동이 뭔데?
토지 이동을 뭐를 토지 이동이라고 그래요? 공간정보법에서. 구루마로 토지를 갖다가 한 대싸 퍼가지고 가는 걸 토지 이동이야. 구루마라는 말 알아요? 웬만하면 내가 안 쓰려고 그랬는데. 리어카야? 참말로. 나 어렸을 때는 구루마만 돌아다녔어. 토지 이동이 뭐예요? 토지 표시가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야. 토지 표시 부분이 바뀌는 걸 토지 이동이라 그래. 뭐 지번이나 지목 뭐 이런 것들 용도 이런 것들 다 바뀌는 거지. 자, 넘어가요. 넘어가서 3번 필요 없고, 자, 가로 7번 지상권 등 계약 해지 나오죠? 나와요? 자, 동그라미 1번. 어떻게 반항하는 대답을 어떻게 봐? 어떻게 적극적인 동의를 하는 이런 대답이 아니고 어떻게 좀. 자, 동그라미 1번. 정비사고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데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미치고요. 샘플 이게 이제 정비사업도 계약 해지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 도시개발 사업에도 권리 포기 계약 해지가 똑같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는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집을 비워줘야 되니까.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 사용수익이 환지 예정지로 해서 계속 이전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손실보상 청구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는 보증금 받아서 나와버리면 되는 거라고. 여기는 손실보상 규정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드는 게 이제 보증금 돌려달라 하는 금전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죠. 자, 동그라미 2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반환 청구권 밑줄고요. 이건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보증금 받아간 거 아니죠? 전세금 받아간 거 아니죠? 그래서 구상권 청구한다. 또 이렇게 나오겠죠? 자, 동그라미 2번은 금전의 반환 청구권으로 행사로 인해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구상할 수 있다. 밑줄 구상권 청구입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사업시행자는 구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죠. 압류 동그라미. 압류는 어디까지나 채권이에요.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 물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걸로 봐서 뭐 경공매 바로 실행해가지고 채권 회수 안 되면 강제 집행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물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걸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동그라미 5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밑줄거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 전세권 설정 계약, 임대차 계약 계약 기간은 민법 밑줄 긋습니다. 나머지는 등 해버리죠. 민법 등 일부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민법 전부 적용받지 않는 게 아니고 일부 규정만 제일 끝줄, 세 번째 줄 끝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밑줄 긋습니다. 자, 이따가 설명하고, 자, 8번 들어가겠습니다.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나오죠? 1번에 전국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에는 감정평가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자. 자, 공탁에 동그라미 쳐요. 이 공탁제도가 이게 헌법소원의 여지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이거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데 다툼의 여지는 많죠. 그래서 많이들 다투고 있어요. 법률 전문가들이. 뭐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사유재산권에 대한 이 박탈제도거든요. 이게 물어보지도 않고 박탈해버리겠다는 취지의 법조문입니다. 공탁제도가. 그래서 감정가 냈다 공탁시키고 밀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좀 있기는 해요. 헌법소원의 요지가 있습니다. 다툼이 좀 있죠. 지금 현재. 자, 동그라미 2번 별표 쳐야 돼요. 조합설 민가일의 재건축 사업에서 그렇습니다. 재건축 사업이에요? 재개발 사업이에요? 재건축 사업에서 그래요. 재개발 사업으로 바꾸면 안 돼요. 재건축 사업입니다. 있어서 조합은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조합 소유의 토지 건축물로 본다. 밑줄 그어놓고 조합 소유 동그라미 쳐요. 조합 소유야? 조합원 소유야? 조합 소유지? 이 법정을 왜 만들어 놓느냐 하면 왜 이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만들어진 거야. 이게 왜 만들어졌느냐? 매도 청구를 딱 한 거야. 매도 청구 당하니까. 매도 청구는 형사권입니다.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현 시가로 해서 바로 매도 청구 들어가면 자, 일단 계약이 체결된 걸로 봐버립니다. 이 형사권이다 보니까 기분 나쁜 거야. 갑이라는 자가 이제 매도 청구를 당했어. 갑은 공부를 좀 했지. 공인중개사 공부를 좀 했어. 민법 공부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이죠. 재건축 세 번째 사업입니다. 구분 건축물이에요. 내가 아파트에 이게 지금 802호에 살고 있는데 802호 이것만 팔고 나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공부 좀 했거든. 공인중개사 공부. 그거 어렵더라고. 내가 한 2개월 했는데 집합건물법이라는 걸 공부했는데 내 지분이 승강제도 좀 있고 복도에도 있고 여기 관리사무소에도 내 지분이 있고 어린 놀이터에도 내 지분이 있는데 이 지분 달라라고 땡깡을 부린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법조문을 만든 거야. 이건 조합원 소유가 아니고 이런 공유 지분은 전부 다 조합 소유로 보겠다는 거야. 네 거 아니니까 그냥 네 거 이것만 팔고 나가 이렇게 딱 되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유 지분이 이 법조문에 의해서 박탈돼.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관리처분 나오죠? 관리처분. 관리처분이 무슨 뜻이에요? 권리 배분. 관리처분이 무슨 뜻이다? 옳지. 권리 배분하려면 계획 이시, 계획 없이. 계획 이시. 그 계획이 바로 무슨 계획이다? 옳지.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관리처분 계획. 자, 관리처분이 이거예요. 관리처분 이거. 갑이라는 자가 45평 대지에 2억 5천짜리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밀어버리고 여기에다가 삼성 레미안 딱 들어오면 여기에서 2천으로 주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2억 7천짜리 나머지 2천만 원만 청산금으로 징수해 가겠다는 거예요. 납부해라 이런 내용이죠. 소유권 이전 고시 후에 납부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이게 관리처분. 이렇게 권리 배분하려면 이 토지 건축물이 갑의 소유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줘야 돼요. 그걸 분양 신청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갖다가 제출하려면 기간을 딱 정해서 제출 기간을 정해서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통지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걸 통지하게 되어지는데 서류 제출하세요 하는 이 통지를 분양신청 통지라고 합니다. 이걸 딱 뜯어보니까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5월 27일까지 제출해라. 조합 사무실에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 가로 열고 조합 사무실에 비치됨. 이게 통지가 된다고. 신청서 조합 사무실에 갔다가 작성해서 토지 건축물 등기부등본을 이 기간 내에 제출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 분양 신청 기간이라고 합니다. 분양 신청 기간이라고 해요. 분양 신청 기간. 서류 제출 기간이죠. 분양 신청 기간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5월 27일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권리 배분에 나서야 되겠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분양 신청 기간의 서류 제출 기간입니다. 만료일이라 그래요.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 동호수 배정 들어갑니다. 분양 설계를 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해야지. 그래야 누가 또 신청을 하지 아니했으면 또 이걸 갖다가 이제 현금 청산해 줘야 되니까. 안 한 사람이 누구고 누가 했는가. 이걸 분양 신청 기한 만료일 기준으로 분양 설계하자. 이게 관리처분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꼭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 중에 해야 한다 이렇게 뜬다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 이렇게 되려면 이걸 통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2억 5천이 어느 시점에서 감정평가한 가격대냐 하는 거야.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 감정평가한 이 감정평가 가격입니다. 감정평가 가격이 2억 5천이 나온 거야. 따라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 3년 걸려버리면 2, 3년 전 거 가지고 권리 배분한다는 뜻이니까 말이 안 돼.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고시로부터 이렇게 통신안테나에 걸린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통신안테나. 이게 통지입니다. 분양신청 통지. 이 통지를 해주는데 이 통지가 사고 12통이에요. 사고가 터지면 사고가 12가 붙어요. 12가. 그래서 사고 120일 12통 10일 이내 120일 이내 통지합니다. 분양신청 통지. 자, 통지에서 딱 이거 뜯어보니까 서류 제출 기간 분양신청 기간이 4월 1일부터 5월 27일이라는 말이지. 이걸 조합장 지멋대로 정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 근거를 두어서 정한 기간이다 하는 내용이죠. 이게 바로 이 법적 근거를 둔 겁니다.
신청기간은 통사문육에 걸립니다. 통지한 날부터 이렇게 걸리죠.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입니다. 30일 이상 60일 이내죠. 60일 이내에서 정한 기간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제가 임의적으로 쓴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조합원들은 전부 다 서류를 조합사무실에 제출합니다. 내용 됐어요? 스토리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물론 20일 연장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시공자를 선정하는데 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설 민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한솔제지 같은 경우는 이게 없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을 이쪽에서 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이렇게 시공자를 갖다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했을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이 통지를 12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120일 이내. 따라서 사고 12통, 개 12통 이렇게 사고 12통, 개 12통 사고 12통, 개 12통 이렇게 갑니다. 엄청 재미난 거요. 정말로. 웃을 준비가 안 돼 있네. 자, 129쪽 가요. 자, 분양공급이 분양신청 이렇게 나와주죠? 선생님들 나와요? 자, 분양신청 통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 밑줄 4자 동그라미, 고자 동그라미 사고 12통입니다. 부터 120일 동그라미 쳐요. 이내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 분양신청기한 그 밖의 사항을 토지등 수의자에게 통지하고 동그라미 사고 12통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물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자. 밑줄 한번 걸었습니다. 자, 가로 열고 첫 줄 가로 열고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밑줄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 밑줄 계약 동그라미 쳐요. 사고 12통 개 12통 자, 다만 다섯 번째 줄 끝에 다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이거 신설됐어요. 신설 토지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밑줄 한솔제지만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한솔제지만 하는 경우 이렇게 써놔야죠. 자, 한솔제지만 하는 경우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자기한테 뭐 통지한다 이런 말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걸립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이 경우 분양신청 기간은 네모에 꺼놓고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밑줄 긋고 통사문육에 걸립니다. 이어주셔야 돼요. 자, 다만 관리처분 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 기간을 20일 동그라미 칩니다. 2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일 연장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3번. 대지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 수의자는 이후에 분양신청 기간 이내입니다. 분양신청 기간 이내. 그러니까 통사문역에서 정하는 기간이 4월 1일부터 5월 27일 기간인데 이 기간 이내에 임행이에요. 이 분양신청 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자, 동그라미 4번 신설. 투기과일지구에서의 분양신청 제한입니다. 투기과일지구에서의 분양신청 제한이 신설됐어요. 이번에. 자, 동그라미 4번. 자, 투기과일지구 네모.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일반 분양 대상자입니다. 일반 분양 대상자예요. 밑줄 긋습니다. 일반 분양 대상자들 있잖아요. 조합은 해당 사항 없고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밑줄 그 일반 분양 대상자에 속한 자입니다. 조합은 해당 사항 없어요. 일반 분양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자, 그 자는 분양 대상자 선정일입니다. 분양 대상자 선정일 밑줄 가로 열고 닫고 5년 이내죠? 5년 이내 동그라미 치고 투기과일지구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답니다. 일반 분양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투기 세력 몰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투기 근절 조문입니다. 5년 이내 분양 신청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 신청을 할 수 있겠죠. 자, 동그라미 5번 갑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 된 다음 날부터 밑줄 그어요. 관리처분 인가고시 된 다음 날부터 네, 밑줄 그어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일에 다음 날부터겠죠. 밑줄 그어놓고 90일 동그라미 쳐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고시 날부터 90일이요. 다음 날부터 90일이요. 아까 매도 청구는 사고 터진 날부터였죠. 30일.
요거는 관다구네, 관다구.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된 다음 날부터니까 관의 동그라미 다음 날이니까 다의 동그라미 90일이니까 관다구 90일 관다구 관다구 이내 다음 각 구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 협의 동그라미 쳐요. 협의에서 비읍을 빼면 관다구효 관다구효 이게 작년에는 바로 현금 청산이었거든요. 여기는 협의로 바뀌었어요. 관다구효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협의입니다. 관다구효 집에 갈 때는 관다구가 뼈다구로 바뀌고 가로 열고 해장국으로 바뀐다. 관다구효 협의를 해야 한다. 자,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이 다음 날부터 사업시행자는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에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앞쪽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앞쪽 이렇게 써놔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이 다음 날에. 원래 이거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된 날은 다음 날부터인데 요게 이제 우리 분양신청기간 이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니까 이게 앞쪽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분양신청기간. 그죠? 앞쪽에서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진다. 사업시행자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1, 2, 3, 4 딱 묶어놓고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밑줄, 2번에 처리한 자 밑줄. 자, 4번에 제외된 자인데 밑줄 그어놓고 3번이 신설이 됐어요. 3번 투기관리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가 있죠. 5년 이내에서 분양신청할 수 없는 자들. 자, 분양신청할 수 없는 자 밑줄 한번 그어놓고 뭐 이런 자들은 관다구 혀 이렇게 걸립니다. 자, 130쪽 가보겠습니다. 자, 130쪽에 가로 2번에 관리처분계획 작성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선생님들 나와요. 관리처분계획 작성. 자,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밑줄 그어요. 시장군수 등의 인가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동그라미, 중지 동그라미, 폐지 동그라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중지 폐지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혹은 틀려요. 똑같이 인가입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시장군수 등의 신고. 시장군수 등의 신고 밑줄 1, 2, 3, 4, 5 딱 묶어서 변경신고라고 써놓습니다. 변경신고. 다음에 한번 읽어보죠. 놓아두고. 자, 동그라미 2번 가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 내용 나와요. 밑줄 한번 딱 긋고. 자, 이거 설추가 위세로 큰 틀 잡아갈 겁니다.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설추가 위세.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건 권리배분계획이다. 설추가 위세 해서 잡아갈 거예요. 자, 도수 배정하는 분양 설계입니다. 밑줄 서류 동그라미 쳐요. 주소 성명은 들어가겠고. 자, 디귿번 보면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 나오죠. 자, 추산액의 밑줄 추의 동그라미. 설계, 분양 설계, 추산액 이제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이 추산액이 3개가 나와요. 리얼번 봐요. 다음에 해당하는 보리지등 명세와 추산액. 보리지등 명세와 추산액 밑줄 그어놓고 추의 동그라미. 이것도 이제 추산액에서 추 이렇게 잡아갑시다. 자, 비읍번 보세요. 비읍번. 정비사업부의 추산액 나오죠? 밑줄 그어놓고 추의 동그라미 칩니다. 그에 따른 이 추산액에 있어서 조합원의 부담 규모라든지 부담 시기라든지 추산액에서 추자 동그라미. 설추가 외세. 이 가격을 잡아갈 건데요. 가격이 미음번입니다. 별표.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미음번. 자, 미음번은 이건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별표 쳐요.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명세. 명세 밑줄 긋고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가격에 동그라미 치고 설추가해서 간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격은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이 앞에 항상 걸려야 돼요. 선생님들 이 내용이거든요. 가격하면 2억 5천 이렇게 딱 나오면 반드시 감정평가를 언제 한 거냐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항상 이렇게 떠야 돼요. 이걸 조합설립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 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기준으로 한 가격 막 바꿔요. 이렇게 바꾸면 틀립니다. 가격이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뭐가 나와야 된다?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이 말이 항상 걸려야 돼요. 자, 가로 열고 사업시행계획 인가제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건축물 밀어버렸다. 이렇게 되면 허가를 받은 날을 감정평가한 가격대로 하는 겁니다. 허가 동그라미 치고. 설추가 위세로 갈 겁니다. 자, 15번 가요.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의혹 권리 명세죠. 자, 소유권 의혹 권리 명세 밑줄 그어놓고 위에 동그라미 치고. 자, 오른쪽에 이용번 갑니다. 세입자비 손실보상 밑줄 그어요. 권리 명세 및 평가에 의해서 세 동그라미 칩니다. 따라서요. 설추가 외세. 관리처분 계획 내용. 설추가 외세. 분양 설계. 추산액. 설추가 외세. 가격.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설추가 외세. 세입자별 손실보상. 자, 3번. 우리 환지계획의 내용도 있었죠. 설명 청체 입기. 뭐 이런 거. 환지계획의 내용, 설명 청체 입기. 여기는 설추가 외세.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131쪽에 동그라미 3번에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기준 나오죠. 밑줄 거예요. 자, 기획본을 보니까 종전의 토지 건축물에 있어서 면적, 이용사항, 환경, 급박회사를 종합적 고려 밑줄 그어놓고 여기는 이제 면리완 종합적 고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면리완 종합적 고려 이렇게 나오는데 옳지. 우리 환지 계획에 있어 작성 기준은 적응환지 원칙을 보면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종합적 고려, 위지면, 토수리완, 종합적 고려 막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는 위지면, 토수리완, 종합적 고려가 아니고 면리완, 종합적 고려 이렇게 나오고. 네. 자,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 여기 바로 이제 적응환지 원칙이죠. 자, 니은번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는 이를 증가하거나 밑줄 증환지 개념입니다. 감소시켜 밑줄 감환지 개념이죠. 대지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자, 디귿번가요. 자,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규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 청산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시험 문제는 현금 청산할 수 없다. 이렇게 뜹니다. 이러면 틀려요. 현금 청산할 수 있다. 자, 리을번 별표 치고 리을번은 재해 또는 위생상 예방제를 위하여 밑줄 그어요.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가늠하여 보상을 하거나 자, 건축물 일부 밑줄 그어요.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 공유지분 밑줄 그었습니다. 이걸 교부할 수 있다. 자, 이게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지분이니까 입체환지라고 써야죠. 선생님들 여기 입체환지는 정비법에서 나오는 입체환지는 말이죠. 재해 또는 위생상 유해방지를 위해서 입체환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도시관리 사업에서 입체환지는 그렇지 신청을 받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입체환지 한다 이렇게 나오죠. 거기는 신청 요건이고 여기에는 신청 요건이 아니고 재해 또는 위생상 유해방지를 위해서 입체환지 한다. 요 내용입니다. 자, 미음번 별표 쳐요. 쭉 밑줄 긋습니다. 자,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쭉 밑줄 그어놓고 별표 쳐요. 요 내용이 분양 신청 기간은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 설계하자. 요 내용 중요한 내용. 자, 비율번은 원칙이라고 써요. 원칙.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1주택 공급 밑줄.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2인 이상의 1주택 1토지를 공유했다 하면은 1주택만 공급한다. 1주택만 공급 밑줄. 자, 원칙 비읍번 써놓고 1주택 공급이라고 써요. 원칙은 1주택 공급입니다. 1인이 다수의 토지나 다수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뭐 1주택만 주는 거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1주택만 주자. 1주택 공급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별표 봐요. 비읍에도 불구하고 원칙 1주택 공급에도 1주택 공급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죠. 다음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밑줄 그어놓고 여기서부터는 예외야. 예외 이렇게 써놔요. 별표에. 예외. 자, 원칙에 이게 1주택 공급이야. 1주택 공급인데 예외로 가는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겠죠? 예외로 이렇게 갈 거야. 줬어 이렇게 갈 거예요. 2주택도 주고 옳지 3주택도 주니까 줬어 이렇게 갈 거야.
자, 근데 이 내용이 말이죠. 선생님 예의로 가는 이 내용이 법 조문이 이 조문 중에서 이 내용 중에서 어느 한 단어라도 바꿔버리면 무조건 원칙으로 간다. 1주택 공급한다.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 내용 아시겠어요? 따라서 한번 해요. 줬어. 2주택도 주고 3주택도 주니까 줬어. 이거 외워주셔야 돼. 이 조례로 정하는 수만큼 공급한다.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한다. 2주택 공급한다. 3주택 공급한다. 이 내용이거든.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과목을 보면 2명 이상의 1토지 공유 밑줄거요. 1토지야 1주택이야? 1토지 공유야. 만약에 1주택으로 바꿔버리면 1주택 공유로 바꾸면 1주택을 공유한 경우로서 2명 이상의 1주택을 공유한 경우로서 이렇게 쭉 나온다면 원칙으로 가야지. 1주택 공급 원칙이야. 내용 아시겠어요? 자, 1토지를 공유했을 때라니까.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밑줄,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 공급할 수 있다 밑줄. 뭐 여기에는 전라북도에는 뭐 무주택자가 많다 하면 2채까지 공급하겠다, 3채까지 공급하겠다 별도로 정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1토지 공유야? 1주택 공유야? 1토지 공유다. 이거 잡아야 돼요. 1토지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자, 나목을 보면 소유한 주택 수만 공급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나오죠? 그럼 갑이라는 자가 다시 가지고 있으면 다시 다 받네. 자, 1번 봐요. 과밀억제권익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수의자입니다. 밑줄 보여요? 우리 과밀억제권력이다, 뭐 자연보전권력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관리권력이다,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정해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은 과밀억제권력, 뭐 대다수 뭐 성남에서 저 고양시, 부천 이런데 과밀억제권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관리권력이 바로 이제 파주, 그 다음에 안산이 성장관리권력이에요. 그건 이제 공무원 시험에도 나옵니다. 그런 게. 그 다음에 이제 청평, 가평, 여주, 이천 쪽이 바로 자연보존권력. 근데 용인은 말이죠. 용인은 자연보존권력과 과밀억제권력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이렇게 가다 보면 경국수도를 타고 서울로 가다 보면 오른쪽이 바로 기흥구, 왼쪽이 수지구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두 개의 구가 이게 과밀억제권력. 용인 자연농원이 아니라 에버랜드 진짜 자연농원 옛날이지. 에버랜드 거기에 들어가는 마석터널을 지나서 통과하면 거기서부터 처인구는 자연보존권역입니다. 거기는 경안천이 광주까지 흘러가죠. 경기도 광주. 거기에서는 창고나 공장을 짓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런 거 못 들어옵니다. 잘. 그래서 그쪽이 자연보존권역. 이게 두 개의 이러한 이 권역이 공존하고 있는 게 용인이에요. 자, 여기 봐요. 그러면 과밀억제권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얘기도 있으니까 우리 전주시를 떠올리면 되겠네. 전주시에서 재건축 사업하는 토지등 소유자가 세 채 가지고 있어, 갑이. 그러면 세 채 다 받는 거죠? 세 채 다 받는다, 이런 내용이요. 근데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과밀억제권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전주시에서 재건축이 아니고 재개발 사업인데 갑이 토지등 소유자가 세 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몇 채 받는 거예요? 원칙으로 간다니까, 무조건. 1주택 공급받는다니까. 내용 아시겠어요? 이게 아니라면 무조건 여기서 비틀어버리면 원칙으로 가야 된다고. 재건축할 때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받는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투기할 지구 밑줄 그어요. 조정 대상 지역 밑줄 그었습니다. 이때는 최초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 토지등 소유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투기할 지구나 이게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의 토지등 소유자 세 채 가지고 있어. 몇 채 받는 거예요? 1주택 받는다니까.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받는 게 아니고 원칙으로 가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근로자의 숙소 밑줄, 기숙사 용도 밑줄 거예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요즘에 지방에 가면 대학들이 미분양이 되니까 그 한 몇 개 동을 갖다가 대학생들 기숙사 용도로 활용한다고. 그래서 한 뭐 150세대를 갖다가 매입을 해버렸다. 학교에서. 이렇게 되면 그거 재건축 들어갈 때 150세대 다 받는 거야. 그걸 주택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이죠. 밑줄 그어놓고 이 자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만큼 다 공급받습니다. 특히 토지주택공사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로 보면은 매입 임대주택이라 그래서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연립까지 매입합니다. 라고 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공고가 나와요. 그런 자들은 이렇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소유하고 있어. 그걸 정비사업 했을 때는 1000세대 가지고 있다면 1000세대 다 받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서 이제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입니다.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밑줄이. 한국도로공사가 저기 성남의 금토동에 있다가 김천의 혁신도시로 갔어요. 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임직원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주택을 양수받은 자가 있다면 그 주택 소유한 수만큼 다 공급받는다. 자, 132쪽 갑니다.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조례로 정하는 수만큼 소유한 주택 수만큼까지 갔어요. 2주택 공급받는다. 이거 볼 거예요. 자, 다목을 보니까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기준 이렇게 나오면 가격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가격. 종류로 토지건축물의 가격 범위죠? 자, 거기에 가격의 범위 밑줄 긋고 동그라미 1번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 전용면적 범위 주거 전용면적 범위 밑줄 그어요. 동그라미 2번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2주택 동그라미 이중 1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해야 된다. 1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밑줄 그어놓고 소형주택으로 공급하자 이런 내용이죠.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하던 1주택은 소유권 이전 시에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밑줄 그어요. 주택을 전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전매하거나 알선할 수 없다. 물론 상속은 제외하고. 자, 여기 봐요. 2주택 공급하는데 가격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이게 6억짜리요. 60평인데 전용면적이 60평인데 이렇게 되면 6억의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2억짜리 하나 그 다음에 4억짜리 하나 이렇게 두 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전용면적 범위 60평이니까 15평짜리 하나 그 다음에 뭐 45평짜리 하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근데 이때 한 채는 반드시 뭘로 공급해야 되냐면 주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짜리로 공급해야 돼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요것만 전매 제한에 걸립니다. 몇 년? 3년 전매 제한에 걸린다. 이 말이야. 우리 60제곱미터 하면 예전에 분양평수들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니까 분양평수 하면 쉽게 이해가 할 거야. 몇 평까지를 60제곱미터라고 해요? 24평. 전용면적 18평에 24평까지 분양평수 예전에 24평까지를 60제곱미터라고 그래요. 24평. 대체적으로 32평이 85제곱미터 전용면적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6제곱미터 하면 24평이면 지금은 이제 확장을 해서 하니까 더 크죠. 예전에도 이게 확장 안 했을 때는 말이죠. 그래도 크게 나왔어요. 화장실이 2개 나와요. 방 3개까지 하고 뺐어요. 화장실은 어느 쪽으로 빼냐면 그 발코니 앞쪽에 베란다 쪽으로 발코니 쪽으로 화장실을 큰 방에서 뺀다고. 잘 지어 아무튼. 저것만 전매 제한에 걸려요. 60제곱미터 이하짜리만. 자, 나무과요. 이제 이거 갈 거야. 이제 이거 3주택 3주택 준대. 3주택 준대. 자,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냐. 과밀억제권역에 수도권에 위치한 이렇게 되죠.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자, 밑줄 그어요.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밑줄 그었어요? 거기다 써놔. 작년 8월 2일까지 서울 강남이라고 써요. 작년 8월 2일까지 서울 강남이요. 서울, 뭐 경기 일부 그리고 또 인천까지 과밀억제권역이니까 작년 8월 2일까지 서울 강남이라고 썼어요. 이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 사업의 강남에 재건축 사업 한다면 토지등 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범위 내에서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5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3주택, 3주택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3주택.
내용 이해가요?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3주택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투기가 성행했던 거죠. 다만 동그라미 쳐요. 투기 과일지구 밑줄, 조정대상지구 밑줄, 최초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과밀 억제권역이라 하더라도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걸리죠? 1주택 공급이야. 이게 그러하지 아니하다. 1주택 공급인데 이게 바로 8월 3일부터 서울 강남입니다. 작년 8월 3일부터 서울 강남 이렇게 써놔요. 작년 8월 3일부터 서울 강남은 몇 주택 공급받는 거야? 이제 재건축한다면 1주택 공급받는 거야. 1주택. 나머지 현금 청산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자, 동그라미 4번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이렇게 나와주죠? 선생님들 여기 봐요. 여기 봐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뭐냐? 관리처분계획을 작성을 해서 들어주고 확정 짓고 도장 찍고 오픈시키는 틀로 가죠. 무조건 30일. 기사에서만 14일. 나머지 30일. 인가 떨어집니다. 시장고수 등의 인가겠죠? 오픈되는 걸 고시라고 한다. 자, 관리처분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게 되어지느냐 하는 내용이죠. 이거 그만 사용해야지. 이거 들어앉혀야 되니까. 응? 종전에 있어서의 토지건축물이죠? 종전에 있어 토지건축물에 사용수익이 정지됩니다. 사용수익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 후에 동호수 배정 받았으니까 이걸 철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동호수 배정 받고서 인가가 떨어지기 전에는 철거하면 안 되겠죠. 자, 건축물 철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외 규정이 있어. 꼭 예외 규정이 또 나온다고. 원칙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해. 원칙도 모르는데. 참 미안해서 못 풀어. 그래서 틀리나? 미안해서. 자, 그 다음에 갑이 나가면서 갑다시한테 전세금을 갖다 저렴하게 이걸 갖다가 내놔요. 갑다시는 선이야. 아무것도 몰라요. 전기사업 하는 줄도 모르고 덜컥 계약 체결해서 거주를 했네. 이렇게 되면 갑다시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규례해놓고 있는 2년의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까 한번 읽어봤던 민법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효과가 있는 거야. 효과. 거기에 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렇게 나와주죠? 그 동그라미 기억번호 보니까 30일 이상 밑줄 거요. 공람하게 한다. 자, 니은번 정비사부 시행으로 조정된 대지건축물은 자, 조정된 대지건축물 밑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관리하자 밑줄 그어놓습니다. 디귿번 사업시행자는 정비사부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수혜자에게 공급. 자,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 밑줄 거예요. 권리배분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동그라미 4번에 가로 열고 재료에다 가로 열고 하나 받아 적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에서 가로 열고 받아 적어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조정시기가 신설이 됐거든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조정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조정시기가 신설이 됐어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조정시기는 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년을 넘을 수 없다라고 써놓습니다. 1년을 넘을 수 없다. 조정시기는 1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잡으면 돼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조정시기는 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년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렇게 써놔요. 써놨어요? 아, 참, 지금 공법이, 특강이 다음 주에 있어요? 다음 주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해서 하나요? 그때 뭘로 하게 되어지냐면, 기출문제 분석집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영역에서 출제가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되니까 그걸 반드시 5번 이상 읽어봐야 돼요. 5번 이상. 그래야 출제 영역이 어딘가를 갖다가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들 모두 다 나와서 좀 일찍 끝내드릴 거니까 수월하게 좀 부담 갖지 말고 하자고요. 우리 전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 그거 필요하니까 하는 거니까. 여기서 한 분이라도 빠지면 나 가버릴 거예요. 안 하고. 안 하고. 자, 다음 주, 이번 주가 아니죠? 다음 주에. 이번 주에도 또 뭐가 있어요? 학교는 있어요?
그렇구나. 아, 지치겠네요. 예. 그래, 조금만 하자고. 조금씩만 하게. 그래서 어디가 나오는지 하고, 예, 일찍 끝내드릴게요. 예, 한 5시 전에 끝내드릴게요. 5시 전에. 자, 좀 쉬었다 합시다.